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6월 21일 무주택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거든요. 이거 최약자한테 중대한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제도 릴레이 개편이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기재부의 관할은요, 조세나 대출 정책을 관할을 했는데, 이번에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보유세 감면 방안이 생각보다 화끈하게 나왔죠. 자, 이제는 국토교통부 관할인 공급과 임대차 제도 부분에 대해서 개편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온다? 6월 21일 날 발표된다고 언론 보도가 떴습니다. 6월 21일에 발표되는 부동산 제도 개편안 첫 번째는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인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부분은요, 부동산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자 그리고 시공사까지 모두 다 영향이 있는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거죠.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뭐냐면요, 집값 비싼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산정 기준을 2020년 7월에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전에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라는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분양가를 더 낮추려고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의 뉴타운 지역이나 고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하남과 그리고 광명 지역의 정비사업 밀집 지역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22개의 동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현재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은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있고요.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다 적용을 받고요. 그 중에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든요. 일단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인근 지역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양가에다가 집값 상승률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인근 지역의 시세를 기준해서 분양가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비, 그 다음에 가산비를 더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땅값이잖아요. 집값 비싼 데가 왜 오르겠습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더 나왔죠?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땅값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데 미래 개발 이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60% 내외에서 저렴하게 공급이 됐죠. 일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없앤다는 얘기도 좀 어느 정도 언론 통해서 나왔었는데, 일단 이걸 없애려면은 법적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것도 우회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지정 안 하고 다 빼버리면은 사실상 이 제도는 사문화가 됐는데 그냥 유지한다고 반영을 하고, 대신 특수성을 일부 반영해서 분양가를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동안 건설업계는 택지비의 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정평가받는 택지비인데, 야, 이 땅값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우린 분양 못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래의 개발 이익을 배제한 채 현재 가치만 반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이나 시행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되었었다는데, 일단 이 택지비 관련된 부분은 안 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밝힌 내용으로는요, 일단은 이주비와 원자재 실질 가격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미세 조정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택지비가 아닌 건축비를 가산해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건축비의 또 다른 요소인 정비사업장만 발생하는 이주비, 그리고 이사 촉진비, 철거비, 그리고 정비사업장 등에 있는 다양한 부대 비용 등을 감안해서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주겠다고 밝힌 거죠.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건설 비용 상승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둔촌주공을 예로 들면요, 지금 둔촌주공 조합에서는 최소 3,700만 원에서 4,250만 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분양가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줄 것인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해 볼 때는 4천에서 4,2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책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초 조합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 주면서 분양할 정도,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안 늘어난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주면 공급은 제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변 시세까지 다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적정선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개편안은요, 실제 적용된 공고문이 나올 때까지는 몰라요. 작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허구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가 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완된 내용을 딱 보면은 제도 개편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실제 개편안이 적용된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분양가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된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나오면 분양시장은 엄청 바빠져요. 예를 들어 이문 1구역 일반 분양 물량 900세대가 넘고요, 광명 2구역 726세대, 방배 5구역 무려 1686세대, 이거 지금 1300세대로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화 1구역 500세대,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정비사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들 이번에 개편안이 나오면 분양을 서두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미세 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세 조정을 하냐, 조합원 기대치가 주변 시세 다 받으려는 정비사업장은 없을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래서 일단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더 조합원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선에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더 이상 이런 정비사업장들도 미루기가 힘들어요.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이것이 조합원 부담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분양시장 침체 우려 때문에 이 분양시장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미루지 못하고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많은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대차 3법 보완책이에요. 이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2년 만기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2년을 연장을 요구하면서 5% 이내의 임대료 상승만 제한하는 제도죠. 근데 이게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슬슬 8월부터 본격적인 만기가 다가오네. 그럼 이 사람들, 이번에 만기되는 사람들은 2018년 전세 시대로 계약했던 사람들이더라. 지금 2020년 그나마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게 많은 차익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정부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보완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저렴하게 연장해주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를 올리고 2년간 유지할 경우 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1년만 인정하는 건데,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1년 올려줘봤자 뭐예요? 어차피 전입해야 되는데 그냥 확실하게 2년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도 들어요. 또한 전세보증금 증액에 따른 이자 부담 경과를 위해서 버팀목 대출 등의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가지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6개월 전입 의무 폐지. 그래서 이제 누군가 사놓은 집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전세로 나올 수 있게 전세 매물이 늘어나게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부분도 이번에 임대차 3법 후속 대책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닌데 최초 입주부터 실거주해야 된다는 조항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왜냐면 이게 실거주 의무가 좀 완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청약시장에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예 없애진 않고 최초 입주 조항만 삭제해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이 좀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자체로 전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임대차 3법 핑계 대면서 규제를 좀 없애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자, 6월 21일 날 정확하게 발표안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남아있는 거 아시죠?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바로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자, 아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개편된다 말씀드렸지만 공공택지는 안 건드려요. 자, 이렇게 저렴하게 쏟아지는 로또 분양에 공급 정보 정말 많거든요. 당첨 꿀팁까지 청약 갑부에 모두 다 수록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